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야당이 48번 언급이 됐고요. 거기에 간첩은 25번, 북한은 15번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 전에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뭐 계엄의 정당성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북한 간첩 얘기들은 드물었거든요. 새로운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시나요? 저는 이것도 간첩이나 북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나 간첩과 연계돼 있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은 예를 들면 경찰이든 아니면 국정원이든 이것에서 발견해서 처벌하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일정한 부분의 어떤 형벌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상계엄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푸는데 계엄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무슨 민주당이 연계된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관련된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뭐 간첩이나 북한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야당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 저런 걸 가지고서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아마도 이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저런 말을 해야만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비상계엄이란 걸 통해서 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정당화시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논리들을 끄집어 오다 보니까 저런 얘기까지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봉규 시당위원장님, 그 어떤 명분도 계엄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데 네. 진정성을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 자세히 해주시죠. 사실 최진봉 교수님의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방송이라든지 그런 이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었는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되니까 사실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 반공 시대를 지나서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이라든지 간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극단적인 그런 한 일방향의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계엄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대통령은 느낀 겁니다. 방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에서 나왔던 야당이란 단어가 48번이 나왔다면 야당의 폭거가 전시나 사변에 준할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위기감을 느꼈고 통치 행위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갖고 온다는 그런 의미로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간첩의 그런 25번 나왔던 단어 자체도 대통령은 이제 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공비들이 내려와서 뭐 총을 들고 이런 게 간첩이 아니라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북한 측이나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우리 국가 위기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행태를 이제 간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는 그런 의미의 변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의식 세계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인 정당성,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오해가 조금씩 바뀌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헬기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나 병력을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수송을 하려면 헬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군인들 무장했다고 했지만 단 한 건의 유혈 사태도 없었거든요. 무력으로 진압한 그런 경우도 없었고 단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그것도 대통령은 분명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정문 쪽에 인원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충돌 없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분명히 어떤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증인들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래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